밀가루, 물, 그리고 소금, 재료는 단 세 가지뿐인데 왜 저들의 빵은 예술 작품이 되고 내 빵은 시큼한 돌덩어리가 되는 걸까요? 처음 베이킹을 시작할 때 그 벅찬 열정은 쏟아지는 제빵 용어들 앞에서 이내 막막함으로 바뀝니다. 르방 리퀴드, 폴리시, 비가, 사워타이그, 그리고 밧줄로 묶어 키우는 이탈리아의 리에비토 마드레까지 전문가들이 쓰는 이 거창하고 복잡한 이름표들, 과연 초보 홈베이커인 우리가 전부 다 알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국경도 다르고 이름도 다른 이 수많은 기법들의 본질은 놀랍게도 단 하나로 통합니다. 바로 물의 양, 즉 수분율이라는 다이얼을 돌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기술일 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제빵 용어들을 수분율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으로 단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내 빵이 왜 유독 코를 찌르듯 시큼했는지 그 소름 돋는 화학적 정체까지 오늘 확실하게 종결지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오직 밀가루와 물, 그리고 공기 중의 야생 미생물만으로 시작하는 천연 발효종의 세계입니다. 이 야생의 반죽을 영미권에서는 직관적으로 사워도우 스타터라고 부릅니다. 신맛으로 발효를 시작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프랑스로 넘어가면 르방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되고 이탈리아에서는 리에비터 마드레, 즉 어머니 효모라 부르며 가족처럼 귀하게 대합니다. 독일에서는 척박한 호밀을 빵으로 만들기 위해 강한 산성을 띠는 사워타이그를 만들어냈죠. 그렇다면 왜 전 세계 제빵사들은 똑같은 밀가루와 물을 섞어놓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름을 나누어 부르는 걸까요? 단순히 나라마다 말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이 거창한 이름들 사이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반죽 속에 물을 얼마나 넣느냐, 즉 수분율입니다. 제빵사들은 이 수분율을 조절해서 미생물들이 일하는 방식, 전문 용어로 발효의 노선을 완벽하게 통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먼저 물을 넉넉하게 넣은 프랑스의 르방 리퀴드 같은 묽은 반죽을 상상해보세요. 미생물들 입장에서는 물도 많고 영양분도 넉넉한 아주 편안한 환경입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곳에서 미생물들은 포도당을 먹고 오직 젖산 딱 한 가지만 만들어내는 한우물 파기를 시전합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은 가틀 동자를 써서 동형 발효라고 부릅니다. 오로지 젖산만 직진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빵에서 요구르트처럼 부드럽고 둥글둥글한 기분 좋은 신맛이 나게 되죠. 반면 이탈리아의 리에비터 마드레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분율을 40%대로 뚝 떨어뜨려 뻑뻑하게 만든 다음 심지어 천으로 감싸고 밧줄로 꽁꽁 묶어버립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는 수분도 부족하고 숨도 막히는 그야말로 극한의 생존 환경이죠. 이렇게 척박한 환경에 내몰린 미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며 온갖 생존 기술을 다 동원합니다. 이때는 젖산뿐만 아니라 코를 톡 쏘는 초산, 풍미를 더하는 알코올, 그리고 빵을 부풀리는 이산화탄소 가스까지 다양하게 뿜어냅니다. 달을 E자를 쓰는 이형 발효, 즉 멀티태스킹 모드로 변신하는 겁니다. 파네토네 같은 빵을 먹을 때 느껴지는 그 복잡하고 깊은 풍미가 바로 이 지독한 극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죠. 이제 감이 오시나요? 전 세계의 제빵사들이 수분율에 집착하며 반죽의 되기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반죽을 치대기 편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수분율은 곧 미생물에게 편하게 젖산만 만들어 라고 달래거나 힘들어도 여러 가지 풍미를 다 만들어내 라고 채찍질하는 가속 페달이자 노선 변경 스위치인 셈이죠. 앞서 살펴본 야생의 천연 발효종은 내력적이지만 날씨나 환경에 따라 결과가 널뛰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제빵사들은 변덕스러운 야생 미생물 대신 훈련된 상업용 이스트를 극소량만 빌려 쓰는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사전 반죽 그룹입니다. 미리 반죽을 만들어 시간을 벌고 풍미를 끌어올리는 이 안정적인 방식에서도 핵심 다이얼은 여전히 수분율입니다. 19세기 폴란드 제빵사들이 개발해 프랑스 바게트의 정체성을 완성한 폴리시를 볼까요? 폴리시는 밀가루와 물을 1:1 비율로 섞어 아주 묽게 만듭니다. 물이 넉넉한 이 묽은 환경에서 효모들은 아주 활발하게 헤엄치며 빠르게 발효를 일으킵니다. 그 결과 바게트 특유의 가벼운 식감과 유리처럼 파사삭 부서지는 얇고 바삭한 껍질이 만들어지죠. 이와 정반대로 이탈리아의 비가는 물의 양을 확 줄여 뻑뻑한 소보로 형태로 만듭니다. 왜 굳이 섞기도 힘든 뻑뻑한 반죽을 고집할까요? 수분이 적은 척박한 환경에서 효모들은 천천히 아주 느리게 발효됩니다. 이 느린 시간 동안 반죽의 글루텐 뼈대는 아주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덕분에 치아바타처럼 물이 흥건하게 들어가는 고수분 반죽도 오븐 안에서 납작하게 주저앉지 않고 빵빵하게 버틸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서양의 공법들이 동양으로 건너와 부드러운 단가자빵 문화를 꽃피운 것이 바로 중종입니다. 전체 밀가루의 절반 이상을 미리 떼어내어 이스트와 함께 발효시키는 방식이죠.
중종 반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르는 동안 밀가루 속 단백질은 미생물의 효소에 의해 아주 부드럽게 분해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우유 식빵이 갓 구워낸 솜사탕처럼 폭신한 볼륨감을 며칠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하는 노화 방지의 비결이 바로 이 중종이 만들어낸 튼튼하고 유연한 기초 체력 덕분입니다. 여기서 깡을 좀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탕종을 떠올리실 겁니다. 중종과 탕종, 이름은 비슷하지만 그 본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종이 빵의 뼈대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미생물을 쥐우는 생물학적 발효의 시간이라면 탕종은 펄펄 끓는 뜨거운 물로 밀가루 전분을 억지로 익혀 수분을 가두는 물리적 호화 공법입니다. 전분 자체를 떡처럼 쫄깃하게 만들고 수분 보유력을 극대화하는 탕종과 미생물로 단백질을 길들이는 중종은 목적부터가 완전히 다른 기술이죠. 자, 여기까지 오셨다면 한 가지 결정적인 혼란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래서 천연 발효중이 좋다는 거야? 사전 반죽이 좋다는 거야? 초보자인 나는 대체 뭘 선택해야 하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이킹의 세계에서 무조건 더 우월한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내가 오늘 어떤 빵을 굽고 싶은가 라는 목적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의 주방을 위한 아주 명확한 3가지 노선을 제시해드립니다. 첫째, 상업용 이스트로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깊고 복잡한 풍미, 그리고 매력적인 산미가 목표라면 주저없이 천연 발효종의 길을 선택하세요. 발효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야생 미생물의 변독도 맞춰야 하지만 묵직한 풍미의 사워도우나 며칠이 지나도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파네토네를 만들고 싶다면 기꺼이 감수해야 할 매력적인 예술가의 노선입니다. 둘째, 호불호가 갈리는 신맛은 배제하고 밀가루 본연의 구수한 맛과 압도적인 식감에 집중하고 싶다면 사전 반죽이 정답입니다. 상업용 이스트를 폴리시나 비가 같은 통제된 환경에서 키워내면 변수는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빵의 볼륨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파사삭 부서지는 바게트, 기공이 뻥뻥 뚫린 가벼운 치아바타, 솜사탕같이 폭신한 식빵을 원한다면 이 방식이 가장 영리하고 스트레스 없는 건축가의 노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 2가지의 장점만 쏙쏙 뽑아 쓰는 영리한 하이브리드 노선이 있습니다. 바로 천연 발효종 반죽에 소량의 상업용 이스트를 함께 섞어 쓰는 방식이죠. 천연 발효종이 만들어낸 복잡한 유기산의 풍미는 그대로 챙기면서 상업용 이스트의 강력하고 안정적인 팽창력을 뼈대로 삼는 겁니다. 순수 천연 발효종만 썼을 때 빵이 늘 납작하게 퍼져서 좌절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방식을 써보세요. 풍미의 깊이와 빵빵한 볼륨이라는 2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베이킹의 치트키가 될 것입니다. 결국 이 3가지 길은 무엇이 더 우월한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샌드위치를 만들 것인지 수프에 곁들일 식용빵을 만들 것인지에 맞춰 야생의 예술성과 통제된 건축술 사이에서 나만의 다이얼을 맞추는 철저한 설계의 영역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어떤 노선을 선택할지 결정하셨다면 이제 그 빵의 맛을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화학의 세계로 넘어갈 볼 차례입니다. 챕터 1과 2에서 수분율을 조절해 미생물의 노선을 결정했다면 이제 진짜 소름 돋는 의문을 해결해야 합니다. 똑같이 발효를 거쳐 산성을 띠는 반죽인데 왜 어떤 빵은 혀를 날카롭게 찌르는 쉰내가 나고 어떤 빵은 기분 좋게 입안을 감싸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산이 입안에서 폭발하는 타이밍, 해리상수라는 영역에 숨어 있습니다. 해리상수란 물속에서 수소이온을 얼마나 쉽게 내어놓고 쪼개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놀랍게도 물이 넉넉한 곳에서 일어나는 동형 발효의 결과물인 젖산과 척박한 극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이형 발효의 결과물인 초산은 이 해리상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젖산은 수소이온을 아주 쉽게 내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에 닿을 쯤이면 이미 부드럽게 쪼개져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둥글둥글한 감칠맛으로 느껴지죠. 반면 척박한 환경에서 뿜어져 나온 초산은 완전 고집불통입니다. 해리상수가 작아서 웬만해서는 쪼개지지 않고 덩어리 상태로 끈질기게 버티다 공기 중으로 훅 날아가 우리 코와 혀를 강하게 때립니다. 빙초산이나 발사믹 식초 뚜껑을 열었을 때 확 치고 올라오는 그 찌르는 듯한 킥, 그것이 바로 쪼개지지 않은 초산의 진짜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온도입니다. 반죽을 냉장고에 놓고 차갑게 저온 숙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운 젖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은 추위에 덜덜 떨며 활동을 멈춥니다. 하지만 척박한 환경의 스페셜리스트, 초산을 만드는 미생물들은 이 차가운 냉장고 속에서도 묵묵히 독한 초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냉장 숙성 시간이 길어질수록 빵의 산미는 혀를 찌르듯 날카로워집니다. 완벽한 화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처음 베이킹을 시작할 때 그 부풀었던 기대감이 오븐에서 나온 낯선 결과물 앞에서 번번이 막막함과 좌절로 바뀌었던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빵을 굽다 우연히 너무 시큼한 빵이 나왔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저 반죽에 수분이 부족했거나 온도가 너무 낮아 고집불통인 초산이 폭발해버린 아주 정직하고 자연스러운 화학적 결과일 뿐이죠. 이제 쏟아지는 거창한 제빵 용어와 복잡한 이름표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그 모든 기술의 본질은 결국 수분율과 온도라는 두 개의 다이얼입니다. 이 다이얼을 직접 돌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의 노선을 과감하게 설계해보세요. 막막하고 변덕스럽게만 느껴졌던 발효의 세계가 하나의 뚜렷한 과학으로 이해되는 순간 여러분의 주방은 더 이상 평범한 조리 공간이 아닐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산미와 풍미의 해상도를 1% 단위로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실험실이 될 테니까요. 이름표에 갇혀있던 제빵의 진짜 원리, 오늘 속 시원하게 풀리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빵을 만들며 알 수 없는 벽에 부딪혀 막막할 때 그 뒤에 숨겨진 명쾌한 과학적 해답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